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0대를 다시 산다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았는데요. 80대, 90대 인생 선배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60대는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직장에서 물러나면서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시기이고, 동시에 아직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20-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히 관계에 시간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최동현님, 89세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DJ님. 제 이름은 최동현, 올해 89세입니다. 60대를 다시 산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가족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저는 40년간 대학 교수로 일했는데 평생 연구와 강의에만 매달렸어요. 학문적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60대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논문 쓰고 학회 참석하고 후배들 지도하는 일에만 신경 썼어요. 아내가 이제 좀 가족과 시간을 보내자고 해도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미뤘습니다.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자주 깜빡했어요. 자녀들이 찾아와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손주들과도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천천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죠. 큰 후회는 75세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대화들이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내가 78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후회막급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눈 시간이 얼마나 되나 싶더라고요. 아내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0대 후반이 되어서 자녀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지만 평생 쌓아온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아요. 손주들도 저를 어려워하고요. 60대를 다시 산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아내와 매일 저녁 차 한 잔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 나누기.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과 식사하며 깊은 대화하기. 셋째,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 정기적으로 만들기. 학문적 성취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89세가 되어서야 알게 된 진실입니다. 논문이나 상장은 마지막에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아요. 가족과의 따뜻한 추억만이 진짜 보물입니다. 최동현님, 깊은 성찰이 담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추억이 진짜 보물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남 광주시에 사시는 김순희님, 82세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김순희입니다. 82세입니다. 저는 60대부터 친구 관계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덕분에 지금도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남편이 62세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갑자기 혼자가 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친구의 소중함이었습니다. 63세부터 본격적으로 옛 친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하나씩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막상 연락해보니 다들 반가워하더라고요. 65세에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명이 매월 만나고 있습니다. 17년째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만나고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큰 위로가 돼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거든요. 건강 문제, 자녀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나누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70세부터는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나이가 비슷한 분들과 함께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지금은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은 매월, 동네 요가 모임은 주 2회, 성당 봉사 모임은 주 1회. 일주일이 금세 지나가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아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작년에 코로나로 모임들이 중단되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친구들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죠. 다행히 요즘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60대를 다시 산다면 더 일찍 친구 관계에 투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고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져요. 김순희님, 정말 활발하게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나가셨네요. 17년째 동창 모임을 이어오고 계시다니, 친구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박정수님, 86세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박정수입니다. 86세입니다. 저는 관계에 대해서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홀히 했다가 큰 후회를 했지만 나중에 노력해서 관계를 회복한 경험이 있거든요. 60대 초반까지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무신경했어요.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TV 보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자고 해도 귀찮다, 피곤하다며 자주 거절했어요.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는데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와도 어색한 관계였고 손주들은 저를 무서워했어요. 문제는 68세 때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의욕도 없어졌어요.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회적 관계를 늘려보세요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관계냐고 생각했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조금씩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70세부터 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아들 가족에게 연락을 더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주들 어떻게 지내냐, 건강은 괜찮냐 하면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앉아있기만 했는데 점차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장기도 배우고 함께 TV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72세 때였어요.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손주가 어색해했지만 매일 만나다 보니 점점 친해졌어요. 지금은 손주가 저를 제일 좋아해요. 지금은 우울증 약도 끊었고 매일 할 일이 있어요. 경로당 친구들과 만나고 손주 돌보고 가족들과도 자주 만나요. 86세인 지금이 오히려 60대보다 더 활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60대를 다시 산다면 처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을 것 같아요. 우울증까지 겪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박정수님, 우울증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신 과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세 분의 소중한 사연을 통해 관계에 시간 투자하기의 중요성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동현님의 이야기에서는 학문적 성취에만 매달리다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친 안타까운 경험을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깊은 대화, 자녀들과의 따뜻한 시간, 손주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정말 가슴 아팠네요. 김순희님께서는 남편을 잃은 후 적극적으로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나가신 모범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17년째 이어지는 동창 모임, 새로운 친구들과의 다양한 활동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내고 계시네요. 박정수님은 관계를 소홀히 해서 우울증까지 겪었지만 70대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과의 깊은 대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오랜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김순희님처럼 적극적으로 옛 친구들을 찾아 연락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의 필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그런 관계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0대는 관계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을 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보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늘려보기, 도내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보기 등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삶의 보물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하면 할 수 있고 외로움도 나눔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최동현님, 김순희님, 박정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이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60대를 다시 산다면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